주신 하나님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짧은 말씀 안에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우리 대한민국의 탄핵 정국을 어떻게 잘 분석을 하고 다음 전쟁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는가, 이것에 대한 백서 나왔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한국과 홍콩이 축구에서 3대0으로 졌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한국과 홍콩이?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감독 갈아라, 선수 바꿔라,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한국의 전쟁이 지금 3대0 정도가 아니라 4대0이에요. 4대0. 2016년 대선부터 4.13 총선, 6.13 지방선거, 보선, 그 다음에 또 대통령 선거, 정식 대통령 선거도 아니죠. 개념도 없습니다. 보궐 대통령 선거했는데 이게 무슨 대통령 선거인지도 모르고 전임자의 인기구 뭐고 그냥 밀고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또 참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게임에도 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뭐가 잘못됐는가, 다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가 전술 전략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많이 애걸복걸하면서 매달렸던 그 여당의 그 보수당의 사람들이, 여의도 연구원이 있는데 여의도 연구원에서 백서가 발표됐다는 거 좀 아직 못 들었어요. 왜 우리가 졌는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이런 걸로 할 테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여러분, 그런 게 나와야 우리가 야 그래 다시 한번 이 당 도와주자. 근데 황교안이라는 사람 여기 나와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첫 번째도 뚜껑이 확 열렸습니다. 이 새끼들이 시민사회를 뭘로 생각을 하는가. 자기네가 말아먹은 나라를 3년간이나 지켰는데 숟가락 들고 와서 그냥 자기네가 하려고 그러고, 이 광화문 집회를 자기네 정당 집회로 수작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우라통이 터지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지금도 자기네가 시쳇말로 하면은 자식이 강간을 당했는데 강간당한 사람이 나 강간당했다고 법정에 고소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이 너 강간당했다, 옆에 사람들이 난리나서 증거 수집하고 니네 딸내미 강간 걸렸다니까 법정에 고소하라고 지금 난리치고 다니잖아요. 지금 중국에 뭐 7조 달러인가 얼마를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영국이 중심이 돼서 소송을 제기한다는데, 여러분, 우리 집단 소송 제기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희롱하고 국민 갈라놓은 현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집단 소송해야 되고, 국민들 이렇게 갈군 이 보수당에 대해서 집단 소송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명줄 많이 짧아졌을 거예요. 지금 뭐 화병 걸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1등 범죄가 뭔지 아세요? 한국의 1등, 전 세계에서 범죄 중에 1등. 다른 나라는 범죄의 1등은 말하나 마나 강력범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범죄의 1등이 사기죄예요. 사기죄.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국민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목사님이라 해도, 신부 승려님이라 해도 우리 민족의 가장 첫째
잘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 속에 알지도 못하게 문화 속에 언어 속에 생활 방식 속에 끼어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날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기만 썩은 게 아니라 여기도 썩고 어른만 썩은 게 아니라 애들까지 다. 그래서 93년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총체적 부패. 그때부터라도 정신 차렸으면 30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당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긴 민족성이 이런 정치인을 그대로 놔주지 않게끔 민족성이 발전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금 탄핵의 빌미를 제공한 부정부패 부조리 또 현 정권이 잘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1000배 만배 되는 부정부패 부조리 이게 다 민족성 안에 스며들어가 있는 사기죄. 근데 이놈의 뭐 진보 종북 주사파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던 이 보수 여당은 어땠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 국민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 한 번 속인 거는 속인 사람이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번 속인 거는 속은 사람이 문제다. 근데 우리는 두 번이 아니라요. 3번, 4번 속였으면 누가 문제입니까? 보수당이 문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문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문제예요. 아, 2번 속어도 속은 사람이 문제라고 그러는데 4번씩 속고 아직도 미련 못 버려갖고 또 속으려고 준비 다 돼 있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저는 우리의 잘못이 뭔가 제가 수학 분석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1년에 제가 몇 번씩 쓰고 다니는데 저 같은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까? 우리의 잘못이 수학 분석 여러분 아시죠? Strength, 그 다음에 Opportunity, Weakness and Threat. 무슨 일을 하려면 전술 전략적으로 해서 우리가 뭐가 장점이 있는가? 태극기 운동에 뭐 장점인가? 그 다음에 약점은 뭔가? 그 다음에 이런 사태를 통해서 기회는 뭐고 위기는 뭔가? 저는 이것에 해답을 풀으려고요.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밤에도 적고 낮에도 적고 생각나는 대로 갖고 다니면서 적으면서 보완하고 이걸 제가 5월 1일서부터 지금 빅텐트 리더들에게나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하려고. 이거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저만큼 많은 시간 고민한 분은 저하고 같이 얘기하면 더 좋은 게 나옵니다. 이런 거 하나 나오질 않아요.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조차 개인들이 이러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저 이외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뭐가 우리의 약점인가? 뭐가 문제였는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현재 싸움이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기독교인 오늘 우리의 애국 모임은 제가 색깔을 잠깐 바꿉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회 모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는 식으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독교인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문제. 여러분 우리 집에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이 문제 해결하려고 갖고 오지 않고 옆집 아저씨 찾아가고 이장님 반장님 찾아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열받죠? 이런 후배 자식이 있는가? 야, 니는 애미애비가 없어? 아무리 힘이 없어도 아빠 도와줘요, 엄마 도와줘요 해야 되는 게 그 자식인데 이놈의 새끼들이 맨날 옆집만 찾아가고 이장 반장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어느 정당에 찾아가고.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왕권 앞에서 다윗 왕에게 얘기했을 때 성경에 읽으니까 읽기는 쉽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요. 목숨을 버리고 미치지 않은 이상 왕의 권력은 지금의 대통령의 권력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놈이 이거 당장 죽여.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 선지자의 음성,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려줘야 할 때는 목숨을 버려야 될 때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옆집 아저씨에게 찾아가고 이장, 통반장, 보수당에게 찾아가서 우리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욕되게 한 죄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죄입니다. 1000만 명이 넘는 게 당으로 따지면요. 전 세계에 1000만 명 넘는 정당 가진 나라 없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은요.
새로 생긴 정광 목사님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장되는 정당이 대한민국에는 있어요. 이 정당이 제 가치만 발휘하면요, 그들은 여당, 야당, 보수, 저는 보수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보도 있어야 돼요. 근데 진보 가운데 진보로 가정한 종북, 주사파, 빨갱이들이 있으니까 문제지, 보수 꼴통 전 싫어요. 저는 진보적인 거 좋아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만 보수 꼴통 소리만 듣습니까? 세상엔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있어야지. 진보가 나쁜 겁니까? 보수는 다 좋아요. 제 주변에 정말 인간 얼굴도 쳐다보기 싫은 보수 꼴통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아집과 편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척하는 꼴통들이 아주 일을 망치는 주범 중에 하나인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이 어디에 속한 전쟁이라 하는 걸 망각하고 옆집 아저씨 아줌마 찾아간 게 여러분 우리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정당의 목적이 뭐예요? 전 중학교 때 배운 경제 시간에 경제의 목적은 최소의 돈을 들여서 최대의 이익을 남겨먹는 거, 거기 윤리는 그 뒤에요. 어떻게 하면 수작질, 그것도 능력이고 수단이니까. 그래서 이윤을 많이 취득하는 거. 정치의 목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쟁취하는 게 정치의 목적이라고 저는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정당들은 많이 다르겠습니까? 거기서 뭘 기대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이것을 의지하고 도움을 간구한 첫 번째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저거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 오는 게 자기 집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청와대도 다스리고 감옥도 다스리고 윤석열이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조동아리는 떠들면서 우리의 손과 발 마음은 엉뚱한 데로 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뭐 이거 돌봐주실까?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도 못 넘어가는 게 10중 8구 기독교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아멘으로 받아들였으면은요, 뭐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고 동정녀 탄생,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도 못 건너가면서 일평생 그냥 그것만 앵무새처럼 저저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딱 하시니까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만 해도 이 산더러 저러 옮기면 옮겨진다. 그러니까 그 말 거꾸로 해석하면요, 여러분과 저가 갖고 있는 믿음이 겨자씨보다 크다는 얘기입니까? 작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믿음이 대단한 것 같죠? 냉정하게 평가해보면 우리 믿음이 예수님께 3년 동안 직접 훈련받은 제자들의 믿음이 그 정도인데 2000년 동안 멀리 떨어져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책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 믿음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전쟁의 역사를 만일에 세상의 역사로 따졌다면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그 부족국가도 이루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chosen people,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세상에서 세상의 백성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은 보여줬습니다. 구원 역사가 전쟁 역사입니다. 전쟁에 병력이 좋고 숫자가 많고 세상에 힘이 세서 이긴 나라, 그건 성경 세상의 역사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어느 하나 세계 최강대국이 구원 역사의 중심에 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그런 강대국, 그런 많은 병사들이라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빽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병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 그것만 선택해서 기록을 한 게 성경의 구원 역사고 전쟁 역사예요. 가장 쉬운 얘기, 요즘에 비교해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공의 적, 북한의 공공의 적, 남한에 있는 주사파 종북의 공공의 적인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피날레가 통진당 해산이었죠. 여기서 더 이상 밀리면 국회의
좌빨 20명만 진입시키면은 남한의 통일은 끝났다라고 저들은 전술 전략을 짜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하려고 그러는데 원세훈 국정원장이 4년 동안 그 다음에 그 다음 국정원장에서 동구 세력, 주사파 세력 이것을 쳐부술 때 이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북한에서도 안 되겠다. 저건 죽여야 되겠다.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싸움이 세 가지 싸움을 하고 있어요. 외부의 적, 북한, 내부의 적, 주사파 종북 세력, 연약한 우리 육신의 적. 이 세 가지 적과의 싸움인데 우리는 여전히 옆집 아저씨 찾아가고 정당 찾아가고 세상의 방법만 찾아가. 저기서 하는 얘기는 모함만 달라. 모함은 이기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 모아봤자 블레셋 군대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가 통합이 아니라 통합 할애비를 해도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쟤네는 이미 전술 전략적으로 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름이 하도 바뀌어서 모르겠어요. 다음 선거에는 뭐라고 이름을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3번 바뀌고 3번 패했으니까. 우리는 계속 저기에 개개인의 약점은 뭐고 이놈들의 실수는 뭐고 허점은 뭔가를 훤히 바둑 9단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는 바둑 1급도 안 되는 수준들이 모아줘서 그 중에 분단장 하나 뽑아갖고 전쟁 이기겠다고 나 뽑아달라고 그러죠. 그것도 검증도 받지 않은 사람. 그 사람 아니면 대안이 있어. 대안이 왜 없습니까? 광화문에 준비한데 여기 있는 사람 갖다 세워도 모르겠어요. 잘할지 더 못할지는. 이게 전쟁에 완패한 우리들의 실수였습니다. 체격 좋다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전쟁터에 내보냈지만 골리앗 앞에 찍소리 못한 게 2세의 그 기골이 장대한 자식들이었습니다. 넌 가서 형에게 음식이나 전달해주고 안부나 듣고 와라.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았지만은 이 다윗 소녀는요. 사람의 체격 외모로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음 봤다는 것을 이 사람은 의미심장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평상시 이 사람은 가르고 닦은 무기가 세상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봄이 나오고 뭐 사자가 짐승이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저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이 무기를 통해서 내가 이겼고 지금도 당신이 벌벌 떨고 있는 저 골리앗을 세상에서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가 짐승들을 쫓을 때 내가 여지껏 써왔던 그 무기를 통해서 이거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이 다윗 소녀는 체험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문. 그러니까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세상 사람들은 통합을 통해서 어느 당을 통해서 이긴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천만의 군사들이 십자가의 군사들이 똑같은 거짓거리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한 것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이름 그냥 막 부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을 쓰다가도 야훼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는 우리도 아무도 몰라요. 지금 JHWH 사이에 모음을 야훼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서 그거 한 번 있으면 일어나서 절 한 번 하고 성경을 계속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함부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왜?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 소년에게 객기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훈련받았던 그 병법으로 하나님의 병법으로 다윗을 물러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주사파 종북 세력들이 적과의 내통을 서슴지 않으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데 우리가 섣부르게 통합?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통합이 된 적이 없으면 통합을 부르짖으면 그거는 역적입니다. 통합 안 돼요. 빨리 깨달은 종북 좌빨들은 통합이란 말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연정연대하죠. 통합은 내 밑에 겨 들어와서 다 내 쫄자가 되려는 얘기인데 연정연대는 안 해요.
동격으로 취급해주면서 평상시는 자기네 단체를 다 하고 공공의 적을 죽이기 위해서는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고 우리는 다 죽이고 자기 밑으로 겨들어가는데 대한민국의 민족성이 그 통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꾸만 통합을 외칩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병법을 바꿔야 되고 우리의 전술 전략을 바꿔야 되고 우리는 이들과의 싸움에 골리앗과의 싸움에 여러분 전술 전략 생각해 보세요. 무슨 전술 전략이 있었습니까? 이 미통당이라 하는 당에서 무슨 전술 전략으로 적을 싸워 이긴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전술 전략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광화문 태극기 세력은 무슨 전술 전략이 있었습니까? 태극기 흔들고 문재인 물러가라. 청와대 쳐들어가자. 빨갱이다. 근데 이런 구태의연한 싸움의 방법은 3월 10일 탄핵 전까지는 나왔다가 그때서부터 안 나오는 태극기 세력도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행진을 하면서 그 부호를 부르니까 나도 거기 나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 부호에 아직도 그 태극기 들고 합니까? 여러분 이게 남에게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반성을 해봐야 돼요. 정말 반성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각자 수완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태극기 운동 촛불 세력과 우리 자유민주 세력과의 싸움이 있었는데 우리의 장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우리의 기회는 뭐였고 우리의 위기는 뭔가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아마 며칠만 생각해서 적어도 아마 저하고 80% 이상 같은 답이 나올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블랙홀에 빠졌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블랙홀, 두 번째는 4.15 총선의 블랙홀. 근데 우리 보수 애국 세력이 또 하나 빠져 있는 게 또 하나 블랙홀. 무슨 블랙홀이죠? 부정선거의 블랙홀이에요. 물론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죠. 이거 하나만 해도 뒤집을 수 있는 넘치는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이거 못지않은 4개, 5개 비트코인 사건서부터 대북 송금,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김병수 드루킹 사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당사자인 저 100석이 넘는 저기서 한 명의 국회의원이 목숨을 걸고 싸우면 10만 명의 우리 애국자들 모인 것보다 힘이 있습니다. 요번에 이 정권을 죽일 핵폭탄을 7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는데 개념도 없고 그거를 써먹을 줄도 몰라서 저희 하다가 중단했어요. 지금 장기적으로 써먹으려고. 더 이상 이런 정당에게 이런 핵폭탄을 주어도 이게 뭔지 의미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각계전투로 전략 전술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어떻게 2년 내에 핵폭탄을 터뜨려서 저 목을 딸 것인가. 골리앗에게 정말 기고리 장비하고 다윗손님이 너 개 쫓으러 왔냐? 가소롭다고 비웃음을 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작은 물맷돌이 골리앗의 약점을 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통합을 해서 숫자적으로 세상의 방법에서 이 골리앗과 같은 종북 주사파 정권을 이긴다는 건요. 너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다 넘어갔어요. 모든 게. 세상적인 방법 써봐도 안 돼요. 이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옆집 아저씨 아줌마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거 우리 죽게 됐습니다. 우리 살려주십시오. 땡깡 놓고 울고불고 해야 돼요. 아버지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어디 왜 자꾸만 옆집 아저씨 아줌마에게 가서 반장 통장에게 해결해 달라고 맨날 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왔듯이 전략으로 싸우라. 여러분 이런 거 해야 이게 이런 게 나와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용해서 이렇게 넘어간 판에 이길 수 있을 것인가가 전술이 나오고 전략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 우우 모여서 고기 덩어리 하나 던져주면 거기 가서 우 몇 견, 또 하나 던져주면 우, 이거 해갖고는요 쟤네들이 짜놓은 패러다임에 우리는 계속해서 끌려만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뭘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런 짓거리 하면 어느 정도 드러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삼철이 아세요? 삼철이? 예? 삼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지금 문재인 혼자서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아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놈들의 중심 세력 그림자 정부는 뭐고 어느 쪽으로 하는가, 방송은 어떤 놈을 이용하고 어디를 쳐야 골리앗의 이마가 될까를 정면으로 싸워갖고는요 우리 못 이겨요. 그들의 아킬레스건인가를 몰고 물어쳐서 진돗개 작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문재인을 정면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도요, 문재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문재인이 가장 약점이 뭔가 한쪽만 집중적으로 치면은요 당황하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싸움도 안 되는데 맞짱을 들어가요. 맞짱. 팔 길이도 안 되고 발 길이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돼요. 우리는 자꾸만 맞짱으로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이 주사파 종북 세력은요 이미 그 방법을 버렸습니다. 진지전을 구축한 지 벌써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방송의 진지전, 노조의 진지전, 교육의 진지전, 우리는 진지전이고 뭐고 전지전능하신 보수 정당이 세상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 이러고 싸웠으니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전술입니까? 전략입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내부에 이러고 있을 때 동북아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좀 정신을 확 차리고 보세요. 지금 잘못하면요 하다가 우리가 하다가 먹혔거든요. 그렇게 동북아 정세에 박지 못하고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한일합방이 되기 4개월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일합방이 1910년 11월에 됐죠. 7월 달에 지금 같은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타프트라는 사람을 하나 보내고 일본에서는 카스라, 둘이서 모여서 밀약을 했습니다. 벌써 동북아의 패권들이 몰려들고 중국권들이고 동북아 건드리면서 남진 정책을 쓰는 러시아를 어떻게 막을까? 미국 혼자서 그때까지 지금 이 정도 슈퍼파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1940년 아편전쟁 이후에 급속하게 변화되는 일본이 새로운 패권 국가로 성장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힘이 벅차니까 지금은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러시아가 밀고 내려오는데 내 힘으로 혼자 안 되니까 일본하고 힘을 합쳐야 되겠구나 해서 필리핀은 우리가 먹을 테니까 한반도는 너희가 먹어라 하고 이미 우리 여러분과 저의 애국운동과 상관없이 두 패권 국가에서 그냥 나눠 잡수신 거예요. 그리고 4개월도 안 돼서 한일합방이 총도 한 방 쏴보지 못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얄타회담, 사람들은 얄타회담 하는데 지금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벌써 5년 전서부터 사우스 모닝 차이나 포스트에서 이미 중국의 고위 장성이 흘렸습니다. 우리는 북한하고 조중 협약을 맺어서 같은 협약 혈맹이기 때문에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우리는 북한에 진격한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한국의 허남성 박사, 우리나라 안보의 제2두째가라면 서러워하는 그분이 직접 동북 삼성을 돌면서 6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요. 이미 이 사람들은 이거 혈맹 국가에서 뭐로 이렇게 많은 무기를 그 프런트 라인에서 한 6km 들어가면 거기다가 다 숨겨놓은 거예요. 요번에 그게 전부 다 옮기는 게 동영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많은 것 아는데 얘기하지 못한다. 여기서 문정인과 문재인이 얘기하는 아는 것과 미국의 기관, 그 다음에 탈북자들의 정보 라인을 통해서 아는 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분명히 3층 서기실에서
김정은의 사인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난 2, 3주 동안에 사인이 하나도 내려오지 않은 게 도대체 뭘까? 4월 15일에 자기 할아버지 생일에 나오지 않은 적이 없는데 뭘까? 죽었을까? 수술했을까? 어떻게 됐을까? 뭐 사람들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열차가 원산에 정착해 있다. 호화 유람선이 바다에 떴다. 아니 3월달에 4월달에 호화 유람선이 떠갖고 무슨 뱃놀이 합니까? 쉬워하는 거죠. 이러는 사이에 미국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만일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은 대량의 아사자나 그 내부 혼란을 피우기 위해서 두 군데 세 군데 국경을 넘어서 최고 많이 도망가고 그 다음에 동해안 서해안으로 보트 피플들 난민들이 생길 것이다. 이거를 미국에서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중국하고 같이 해결하겠다. 이미 우리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북한 주민들의 얘기 물어봤습니까? 여러분과 저 의견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봐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국민들 지도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북한 땅 어떻게 나눠 잡수실까 벌써 초장을 찍어 먹을까 데쳐 먹을까 벌써 생각하고 있죠. 러시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본은 가만히 있겠어요? 정신 못 차리는 짓거리 하다가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나라가 뺏겼는데 지금 여전히 우리는 그저 우리끼리 어린애 여기에 눈이 함몰돼서 한반도가 어떻게 돌아가기 일보 직전인지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저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앞으로 힘이 약하지만은 하나님 뺑 믿는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대응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몇 가지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태극기 운동, 아스팔트 운동 이제 진화해야 한다. 여러분 이제는 구태여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보수 진보만 있는 게 아니라 중도 세력이 35% 40%가 있는데요. 그들이 빨갱이가 아니에요. 근데 태극기 세력이 부르짖는 그거 싫다는 거예요. 요번에 22%가 더불어민주당을 찍었다. 근데 왜 이 미래통합당을 안 찍었냐 했더니 믿고 잘못해서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못해서 그들을 안 찍었다는 게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바꿔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통합을 해도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안 된다고 젊은 사람들 종북 좌빨이 아닌 중도층이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만한 정책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열린우리당이 너무나 잘못하니까 열린우리당만 아니면 대나 세나 선거에 나와도 다 찍어주겠다. 그때 분위기로 이명박 이겼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얼마나 지금 뭐 안보, 경제, 세계, 국격 코로나 하나 잘 대처했다는 프리미엄 얻은 거 이외에는요. 점수를 얻을 수 없는 당을 이기지 못했다면 이 인간들은 다 집에 가서 애기나 봐야 됩니다. 그거는 전국 좌빨 때문에 진 게 아니에요. 당신네들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중도층 젊은 사람들이 심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태극기 운동, 아스팔트 운동, 태극기 드는 거, 이 구호, 이 방법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 발상을 완전히 전환해요.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 가는 대로 미래통합당 하는 대로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이제 참는데 한계가 왔어요. 제 입에 욕 나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제는 옆집 아저씨 아줌마 찾아가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아버지 찾아야 되고 이 가운데 세상 방법은 다 끝났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전술 전략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전술 전략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블루프린트를 지고 그것이 정당을 대치하는 대안 세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걸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벌써 기도를 많이 했고 이 방법 갖고 안 됩니다. 이제는 통합보다는 연대를 제가 쓰는 말 중에 통합보다 통합만 하지 마세요. 보수 통합해야 된다. 하지 마세요. 주님 다시까지 안 돼요. 목회자들도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뭐 우리나라 정광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이 한기총 전체의 20%도 안 됩니다. 80%는 한교련이에요. 이미 한기총이 썩어 문드러져서 회장하면서 10억, 20억씩 헌금 갖다 썼기 때문에 이미 교인들로부터 버려지 해체하라 하는 단체예요.
그러면 그것도 통합이 안 되는데 뭔 세상에서 통합이 됩니까? 보수 통합 안 되는 거 봤잖아요. 이제는 연대해야 됩니다. 그냥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같이 뭉치고 당신네 조직, 당신의 직위 다 인정한다. 자꾸만 다른 조직 없애려고 그러면 안 돼. 누가 들어오려고 합니까? 다들 대장, 2명만 모여도 우리 이민사회 가면 2명만 모이면 회장하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자주 쓰는 말,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셔서 아마 귀가 따갑도록 저한테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는 집단 지성과 집단 리더십의 뉴 패러다임. 어제 어느 한 조직에서 집단 리더십을 얘기하는데 찬반이 막 갈리더라고요. 잘 발휘하면은 집단 리더십은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종북 좌빨들 공산당들은 이미 집단 리더십과 집단 지성을 씁니다. 여러분, 황교안이 혼자서 리더십이 나을까요? 황교안의 버금가는 5명, 10명이 만나면 리더십이 나을까요? 물론 그것이 하나로 뭉치는데 또 힘들죠. 그것이 안 되고 다 죽였기 때문에 모이지도 않고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젊은 층, 중도층이 공감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비전 제시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안보 하나 갖고 먹혀 들어가는 사람 25%가 안 돼요. 그러면 안보 이슈 이외에, 문재인 빨갱이란 이슈 이외에 국민을 공감하고 젊은이들을 공감할 수 있는 전술 전략이 나와야 태극기 안 들어도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 보수 꼴통들은 슈퍼스타 인물 위주로 하는데 더 이상 이제는 인물 위주로 하지 우리 말았으면 좋겠어요. 좌빨들은요, 인물 별 볼 일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인물이 어떤 가치와 목적에 목숨을 거는 사람을 중요시하지, 우리는 저 사람 타이틀 보고, 전직 뭐다 타이틀 보고 인물 위주로 다른 사람 다 죽이는데 그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걸 장로 대통령 2명, 요번에 또 황교안까지 3명,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전폭적인 지지를 했습니까? 저는 기독교인이 정치의 1순위, 장로가 1순위, 저는 그거 이미 버렸어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도. 목사님이니까 1순위가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람의 가치가 살아있는가, 애국심이 있는가가 먼저지, 목사니까 1등, wishful thinking은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는 목사가 쓰임 받지요. 그러나 세상 정치에서 오히려 목사들이 정면으로 나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인물 위주, 어느 슈퍼스타, 아니 보세요. 지금 여러분 전혀 모르는데, 여러분 어느 날 대권주자로 나서도 당선되고 그 사람 역할 감당하고 역사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는 인물이 저 강원도 촌구석에 가서 도 닦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MBC 좌경에 앞장섰던 최문순. 이런 인간은요, 무서운 인간이에요. 지금도 중국몽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뒤에서 완벽하게 강원도에다가 중도 선사시대 유적지, 전 세계 최고의 유적지 다 깔아뭉개버리고 지금 여의도 면적 80만 평인데 40만 평짜리 중국 타운을 형성해서 중국 속국화 만드는 1등 공신. 이 인간은 언제 대통령 후보로 나올지 모릅니다. 얘네들은요, 이런 후보들이 10명도 넘어요. 근데 우리는 황교안 이외에 대안이 있습니까? 멍청이 같은 소리. 무슨 황교안이 우리에게 대안입니까? 저는 저보고 대안 되려면요, 당장 입에서 나올 사람 5명도 넘어요. 물론 써봐야 알겠지만은 어느 한 사람 인물 위주로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고 이 정도 기본 가격, 인격이나 실력이 거쳐 있으면요, 그 사람들 모아서 쓰면 돼요. 좌빨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배울 건 배워야죠, 우리가. 전략기획팀을 통해서 전략적인 투쟁. 지금 당장 시급한 게, 저는 다른 것보다도 빨리, 저는 정말 리더들에게, 그 다음에 그 중심에 그래도 전략의 마인드가 있는 분들하고 지난 3년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단체에 한 명씩만이라도 전략가들을 뽑아서 한 10여 명 이내에 되는 전략팀을 구성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안보 대북 분야에는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야, 경제, 외교, 다 분야 있잖아요. 쟁쟁한 분들이 애국 현장에. 지금 대수장에도 넘쳐나고 고교연합에도 넘쳐나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자꾸만 우리가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모르고. 여러분, 병아리 알에다가
독수리가 알을 하나 낳았는데 거기서 같이 부화가 됐는데 이놈의 독수리가 성장하면서 계속 병아리 짓거리만 한다는 우화 들어보셨죠? 그렇죠? 병아리처럼 걷기만 하는데 이놈의 독수리는 체격도 크고 날아야 되는데 날을 때가 넘었는데 그냥 걷기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새매가 와서 그걸 확 채가려고 하니까 도망가려고 엄마야 나 살려 하다가 탁 날개짓 했더니 공중으로 날아가는데 날아가네. 여러분 우리 애국운동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병아리 다 병아리로 쫑쫑동 어느 당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독수리 새끼 같은 사람들이 제가 봐도 여러 대요. 그러면 독수리 새끼들이 창공으로 날도록 묶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병아리 어디 앞에 가서 어디 앞장서고 거기 박수부대만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적어도 5개 이상의 우리나라 지금 보수의 기본적인 빅텐트들은 저는 전부 다 띵크탱크화로 이번 기회에 전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박상원 회장님한테도 여러분 이제는 집회에 아스팔트 운동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집회를 통해서 뭐를 다 이루려 하는 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이제는 해볼 대로 해봤으면 이제는 발상을 바꿔야 해요. 이제는 한 번에 시험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나라가 이렇게 다 무너져 갔는데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보수 정치는 무너졌지만 우리나라 가치 보수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가치, 정통성, 역사, 이거 무너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찾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찾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단체가 저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좀 더 연구하고 정치인들이 교육시키지 못하는 국민의식의 선진화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다. 내 자식서부터 내 손주서부터 방법을 나누고 글을 나누고 유튜브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애국운동 광장에 나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집안에서 자기 자식들 한두 명만 전향시키면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입니까? 실질적인 것을 이제는 해야 됩니다. 30년 작업 이제는 사람들 훈련, 젊은이들 훈련시키는 작업, 띵크탱크 작업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보수 정치, 기성 정치권의 한계를 깨닫고 시민단체가 이제는 저들의 박수부대가 아니라 우리가 대한 세력이 돼야 됩니다. 제가 4월 마지막 날까지 글을 자제하다 이제는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적어도 길게는 20년, 짧게는 지난 3년간 모고 맞던 거를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저도 역할을 더 이상 뒤로 빠지지 않고 역할을 감당하려고 해요. 이제는 뉴 페이스, 신인 인재들 발굴하고 양성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때가 되면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수 전체가 아예 공식적인 인재 풀을 하나 가동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국방 분야 수십 명, 경제 분야 이 사람들 인재 풀로 가동해 놓으면 평상시에 그 사람들 계속 보잖아요. 우리가 찾아가서 당발해라, 대안 내놔라. 그중 안에서 써야죠. 어디서 김종인이 참 한심해갖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도 65세 이상 되면 다 끝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번에 선거에 패해놓고 무슨 면목으로 준비가 안 된 대통령을 여러분에게 선택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 몇 달 사이에 이 사람이 뭘 준비시켜갖고 선택을 하게 하겠어요. 이 꼭 인물 위주로 하니까 저 사람의 가치가 우리와 같은 가치가 있습니까? 그 이런 개념 없는 놈들이 가치건 뭐건 타이틀만 갖고 있으면 자리에 앉히니까 나라 망하는 거예요. 쟤네는 인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자기네 종북 주사파의 가치에 목숨을 걸고 평균 점수 이상 되면은요 쓰고 폐기 처분하고 쓰고 폐기 처분해요. 그 사람을 전지전능한 보세요. 안희정이 날아가고 고은이 날아가고 툭툭툭 지금 날리는 거 보세요. 얘네는 그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혁명 동지의 하나인데 우리는 우리의 리더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꾸만 뽑으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여러 가지 중에 아직도 꿈을 버리지 않은 게 정광 목사님이 좀 꿈을 제정신을 차리시고 2가지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자유우파 언론사를 하나 창립하는 거. 유튜브 거의 다 돼 있어요. 자기가 얘기 안 해도 유튜브 연합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신문, 인터넷 신문이 있는데
그거를 그 정도의 능력으로 묶어서 또 자기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요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전부 다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다른 리더들이 아주 학지를 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돼요. 자기가 어떻게 다 합니까? 제가 만약에 다 한다고 해보세요. 미친놈이라고 하지요. 정광 목사님이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다 하신다면은 본인도 망하고 태극기 세력, 기독교 다 망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전문 분야에 철비하게 있는 사람은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모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할 얘기를 바깥에 와서 정치판에 분간 없이 하면은 참을 만큼 참았지만은 더 이상은 그렇게 놔두면 우리도 공범입니다. 유튜브, 인터넷 통해서 효과적인 운동 전개, 그리고 더 가장 강력한 게 강력한 자유민주 평화 통일을 하겠다는 비전을 이번에 미통당에서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지금 남북통일당입니다. 34,000여 명의 뭐 북한이 어떻게 된다, 중국이 러시아가 어떻게 된다, 수많은 러시아 학자들을 통해서 논평을 했지만 공산국가들이 학자들이 논평한 대로 그 논평대로 무너지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학자들보다 더 경험이 많은 34,000여 명이 넘는 탈북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북한 정권을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가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무릎 꿇고 배워야 됩니다. 그 중에 100명 이상은 탁월한 전술 전략가고 인포메이션을 지금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냥 써먹으려고 그러지, 그들에게 배울 건 배워서 김정은 정권 때려부시고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이 통일을 하자 하는데 마음을 열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이미 미통당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 이상으로 제가 남북통일당의 지도 고문으로 그들에게 인카리지를 주고 뭐 미미했지만 북한에서 지금 최고 벌벌 떠는 게 바로 목숨 건 34,000여 명의 핵폭탄이거든요. 저는 그걸 위해서 제가 목회까지 내려놓고 특수목회를 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탈북자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김정은 열받게 하고 무너뜨릴 건가, 저는 그것만 전문으로 지금 계속 할 겁니다. 김정은 정권 분배 교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제시가 나와야 됩니다. 저는 외부의 적인 북한 세 가지, 하나는 연목구호, 여러분 연목구호 뭔지 아시죠? 햇볕 정책이다, 도와주자, 뭐 어쩌다, 우리 민족끼리다, 다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를 잡으려 하는 것 같은 부질없는 짓이에요. 연목구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요, 지금 태영호 공사와 지성호가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더군다나 강남에 돈 많은 사람은 야, 니깐 놈이 북한에서 우리 돈 많은 강남에 우리를 어떻게 더 부자되게 할 수 있어? 이거 더 안전해. 근데 강남 주민들의 선택을 보니까 더 돈 많이 벌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자기네를 세이프하게 지켜주는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전 놀랐습니다. 될까? 망신반당하는 게 아닐까 했는데 최고 잘 사는 강남 주민들이요, 태영호를 왜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살 만큼 더 이상 세상에 누리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안 보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 당신이 전문가니까 국회에서 그 역할을 하라고 선택을 해준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제 분석이 좀 오버하는 건가요? 저는 이 사람들이 강남이 다른 뭐 금천구나 뭐 이런 데가 아니라 어떻게 여기 들어오나 했는데 우리나라 부자들의 생각이 눈이 뒤집혀서 더 부자 되려는 게 아니라 나라를 그렇게 걱정하고 그들의 마음을 표로 선택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북한의 엘리트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삶은 소대가리 듣는 어느 정당이나 아니면 보수당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지금 무서워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여기서 그냥 순서대로 죽지 말고 남한에 내려가서 뭐 태영호가 3년 만에 18억 돈 모았다며 우리도 강연 다니고 비밀 빼내서 우리도 돈 벌자, 남한에 가서 대접받고 살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지금 북한이 뒤끓고 있어요. 이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힘 안 들이고 이기는 전쟁이 바로 이 제2의 방법입니다. 적으로 적을 이기는 방법. 지금 북한 내에는요, 다 있어요. 요번에 비트코인, 김정은이 갑자기 유고되면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되니까 이것이 갑자기 폭락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북한에 있는 돈주들이 김정은 혼자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불안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북한 내에도
돈놀이 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이상 미친놈 하나 믿지 않고 통일 안 해도 좋으니까 개혁 개방을 해서 남한에 쫓아올 수 있는 새로운 정권을 돕도록 그런 사람들을 모아주고 정보를 보내주고 미국 정보기관과 함께 그거 흔들기 작전하면요. 그 안에서 해결. 그러면 문재인이 아니라 여기서 그림자 정부에서 이 악한 역할을 하는 주사파 종북들은요. 보급로가 사상적인 체제전쟁의 보급로가 끊기기 때문에 오래 가질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제가 목숨을 걸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젊은이들이 태극기 운동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관심을 안 가질까? 저는 처음에는 싸가지 없다. 너희 새끼들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생각했는데 우리를 선거에서 선택한 그들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안보와 애국심 하나가 저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발상에 전환해야 되는데 웃긴 게요. 북한에서 자랑스러워하는 한국인 4명, 5명을 뽑으라 했더니 정치인 하나도 없어요.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1위가 송혜교, 2위가 박지성, 3위가 손흥민, 그 다음에 정주영,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전 세계에서 탑3 안에 들어갈 거를 해서 이만큼 애국운동을 했으면 아마 효과가 훨씬 컸을 텐데 우리가 최고 못하는 거, 전 세계에서 최고 못하는 거 사기, 그 다음에 전 세계 최고 못하는 거 정치판에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똥값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띵크탱크는 거기 관심 없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가치가 뭔가, 한류를 통해서 이미 세상에 능력을 인정받은 그 가치, 거기에 대해서는 보수진보, 북한 사람도 좋아하잖아요. 한류서부터 경제, IT 다 좋아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갖고 중도층들에게 집중적으로 우리의 공통점이 뭐고 남북한 보수진보를 떠나서 다 좋아하는 게 뭘까? 거기서부터 컨택 포인트를 찾아야 사람들을 접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만나면요. 거기서 애국 더 깊은 거 얘기되는데 우리는 첫 만남에서 그냥 애국 안보 다 하려고 그러니까 그 좋은 거를 꺼내보지도 못하고 장사를 하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는 이미 유튜브가 있죠. 한민족 네트워크. 전 세계 한류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전 세계 180개 국가에 740만 명의 한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 일본, 어느 나라도 쫓아갈 수 없는 우리 이 포텐셜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의 동의 없이 그래 문재인 정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무시한다 하더라도 5천만의 한민족과 2,500만의 북한 주민을 무시하면 안 된다. 트럼프고 트럼프 해랩이고 다시는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나 얄타 회담 같은 짓거리를 하면은 마지막 피 한 방울 남는 순간까지 그 개인과 그 나라와 싸워야 될 것이다. 저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도와줄 건 도와준 거지만 우리의 운명을 또 함부로 재단질하면 안 되잖아요. 강대국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그래서 행여나 주변 어드바이저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남의 나라를 마음대로 쭈물럭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2번의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번 통일만은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한민족이 정권은 남북한의 정권은 다 폐기처분이지만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을 하나로 묶어서 저들이 통일할 수 있는 길에 우리가 기여하자. 이를 위해서는요. 지금 좌빨들이 벌써 로비를 2번째로 했는데 미국의 개념 없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새로 하나 상정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유사시에 북한을 스트라이크 하지 말라는 법안을 지금 어제 발의를 했어요. 여러분 그거를 제대로 생긴 건 줄 아십니까? 정북 좌빨들이 로비 활동을 해서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시간에 50%는 미국에 찾아가서 형님 도와주십시오. 경제인, 정치인, 군보 해갖고 미국의 마음을 계속 얻어야 돼.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한 가지에 함몰돼갖고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북한을 어떻게 뜯어먹으려고 그러는가도 모르고 우리끼리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2번 다시 5번, 4번 속았는데 5번 속으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역사의 죄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도로 방치하면 안 되고 우리가 나서서 주인공이 되고 우리가
정치 세력의 대안 세력이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전술 전략적으로 외부의 적, 내부의 적, 자신과의 싸움에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좀 시간이 길었지만은 요거는 5월달 들어서 한번 반드시 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한 거기 때문에 요걸 이제 기회가 되고 이제 프린트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정도로 어떻게 전술 전략적으로 싸울 것인가. 뭐 구체적인 거는 이거 뭐 바깥으로 유출되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할 수 없는 사항은 그대로 이제 진행시켜 가는데 어쨌건 우리의 포텐셜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깨닫고 옆집 아줌마 아저씨 통반장 찾아가는 건 이제는 우리 시민사회가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끝내줍니다. 네.